신화는 언제나 영웅의 이야기를 전한다. 괴물을 쓰러뜨린 자, 불멸의 이름을 새긴 자, 세상을 구한 자. 하지만 그 빛나는 서사의 그늘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긴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칼을 들지도 전쟁터에 나서지도 않았다. 다만 남편을 잃은 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삶을 선택했다.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이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다고 전해진다. 미망인은 죽은 남편의 집안에 귀속된 채 남은 삶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다. 그런데 신화의 기록 어딘가에 그 관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살아남아 있다. 그 이름은 고르고폰의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로 재혼한 여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고르고포네라는 이름에는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다고 한다. 그 뜻은 고르곤을 죽인 자 메두사를 처치한 영웅 페르세우스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라는 사실이 이름 자체에 새겨진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무훈이 그녀의 이름 위에 드리워져 있었던 셈이다. 그 이름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다. 페르세우스는 신화 속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웅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머리카락이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메두사를 처치하고 그 머리를 잘라 돌아왔다고 전해지는 그는 수많은 신화 서사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신화가 기억하는 것은 그 영웅의 무훈뿐이다. 그가 낳은 자녀들, 특히 딸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기록에서 짧게 혹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간다. 고르고포네는 페리에레스라는 인물과 첫 번째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녀는 영웅의 딸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일상의 삶을 꾸려나갔을 것이다. 신화는 그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페리에레스는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신화는 그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고르고포네가 미망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이후 이야기의 배경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가부장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신화의 시대,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고르고포네는 다른 길을 택했다고 전해진다. 오이발로스라는 인물과 재혼했다는 기록이 신화 전승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반복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학자들은 미망인의 재혼이 신화적 전통 안에서 얼마나 이례적인 행위였는지를 고려할 때 그녀의 선택은 하나의 경계를 넘는 일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오이발로스와의 결혼에서 고르고포네는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아들의 이름이 후대 신화에 깊은 자국을 남긴다. 틴다레오스와 이카리오스 이 두 이름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아들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통해 고르고포네의 혈통은 그리스 신화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들과 복잡하게 맞닿는다. 틴다레오스는 훗날 스파르타의 왕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의 딸로 알려진 헬레네는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인물로 신화에 기록되어 있다. 고르고포네의 재혼이 없었다면 틴다레오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헬레네도 트로이 전쟁도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지 모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아들 이카리오스는 페넬로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페넬로페는 지략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아내로 남편이 트로이 전쟁 후 돌아오지 않는 20년 동안 절개를 지킨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고르고포네는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녀의 삶은 그리스 신화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조용히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는지 모른다. 고르고포네에 대한 기록은 주로 후대 그리스 신화 편찬자들의 저작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카 같은 문헌에서 그녀의 이름과 계보가 짧게 언급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그녀 자신의 내면이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 단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를 낳았는지만을 건조하게 나열할 뿐이다. 학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로 논의되는 가설은
고르고포네가 그리스 신화 전승 안에서 실제로 최초로 재혼한 여성으로 기록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그녀의 재혼은 신화적 세계관에서 하나의 선례를 만든 행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망인이 재혼할 수 없다는 불문율을 처음으로 넘어선 인물로서 그녀는 신화적 의미에서 하나의 경계를 무너뜨린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맞다면 고르고포네는 단순한 계보상의 이름이 아니라 신화적 관습에 균열을 낸 인물로 읽혀야 한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중요한 의문이 따른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 전승이 모두 기록으로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헌들은 오랜 구전과 편찬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 고르고포네 이전에도 재혼한 여성의 이야기가 신화 어딘가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최초라는 수식어의 절대성은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하다. 두 번째 가설은 고르고포네의 최초 재혼이라는 이야기가 후대 전승 과정에서 의미가 과장되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화는 구전을 거치며 변형되고 편찬자의 시대적 관점에 따라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신화학 연구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최초를 강조하는 서사 자체가 특정 시대의 사회적 담론이나 가치관을 반영해 사후에 형성된 것일 수 있다. 신화는 과거를 기록하는 동시에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르고포네의 재혼이 과연 그녀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당시의 관습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주변 남성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신화는 그녀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는다. 재혼이라는 행위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해방을 의미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이었는지는 어떤 문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고르고포네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녀가 진정 신화 속 최초였는지, 전승이 과장인지, 혹은 그 재혼이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 신화는 끝내 말해주지 않는다. 남겨진 것은 질문뿐이다. 영웅의 딸로 태어나 남편을 잃고 다시 한번 삶을 열었던 한 여인에 대한 물음만이 오랜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닿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